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저 많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화가 나요.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불안입니다. 왜 불안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불안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없는 것일까요? 아무 일 없는데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저만 불안한 걸까요? 불안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혹은 어떤 안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왠지 모를 느낌으로 인한 초조함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불안은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왜일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불안하다면 이 불안, 초조함, 떨림 이런 것들이 나만 느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늘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러 메시지를 넣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건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질문과 정보들이 쭉 검색돼 나오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읽기도 전에 불안이 진정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 나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출발한 Patient Like Me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Patient, 환자죠. Like Me, 나 같은 환자들인 거예요. 처음엔 특정한 한 질환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이 Patient Like Me에 가면 정말 다양한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와 비슷한 증상들 혹은 나와 비슷한 치료의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환자가 이 질병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힐링감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학점이 좋은 학생들과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근면성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불안이 적정한 수준으로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불안을 없애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잘 지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양은 의외로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게 만들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팩트.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최근에 CNN의 한 앵커가 말이 안 되는 소식들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오죽했으면 Fact First 이라고 하는 문장을 적힌 의상을 입고 출연을 했는데 이게 품절템이 됐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불안은 사실로 해소되고 분노는 진실로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자, 어떤 게 불평등한 걸까요? 일본에서 많이 관찰됐던 사례들인데요.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았던 부부인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의 행복의 정도, 삶의 질의 정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잘 못했나요? 아니요,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의 행복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다소 발생했냐는 겁니다.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면 바로 불평등한 관계였음을, 또 그걸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불평등하다는 건요, 단순히 빵을 2개 먹고 다른 쪽은 4개를 먹는 것만 불평등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불평등은 서로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평등으로 인한 불안의 요소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내가 실직을 했거나 집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덕일 수도 있고 따뜻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고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의의 재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이 많은 경우, 이럴 땐 내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밤 10시까지 갈게 라고 얘기해주면 예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예고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훨씬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얘기는 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팬데믹 상황처럼 불안이 더 강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예전에 어떤 경기에 뛰기 전에 제가 불안해하고 있더니 친구가 야, 나도 불안하다 야. 이랬더니 저는 오히려 훨씬 힘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불안을 많이 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일어난 사실뿐만 아니라 감정의 사실도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건 나의 긴장과 나의 두려움을 부인하는 일일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면접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긴장 푸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맙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나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상태를 보여줬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나의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불안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야 나도 불안하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너 언제 불안하냐? 뭐 때문에 불안해? 이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같이 감정에 솔직해졌으니 이제 훨씬 더 자질구레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밀가루 한 덩어리를 반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 약간 불안하죠. 그런데 이 밀가루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20% 정도의 덩어리로 만두 10개를 만들었다면 이제 나머지 80%로 만두 40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 큰 덩어리라고 하는 불안에서 자질구레한 구체적인 몇 가지를 떼어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나머지 80%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득 화가 난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노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함정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하면 쉽게 더 속는다는 거예요. 왜 분노한 사람들은 거짓말에 더 쉽게 속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도 앞장을 설까요? 바로 분노가 진실을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분노할까요? 우리가 언제 분노할까요? 분노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반드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진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 혹은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격하게 분노합니다. 제가 집에 차가 막혀서 늦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제 아내가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막힌 건 분명해 라고 해서 제가 오늘 교통이 얼마나 막혔는지에 대한 기사를 보여줬더니 그 화가 멈추질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진실은 오늘 집에서 어떤 손님이 오고 도와주기로 했으면 일찍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평상시와 똑같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차가 막혔다는 사실을 아무리 알려줘도 제가 집안일을 돕는다고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그 진짜 이유가 분노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팩트야 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불안은 사실로 해소할 수 있지만 분노는 그 사실의 진짜 이유인 진실을 얘기해야 사그라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다면 사실은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 그걸 드러내놓고 사과를 한다든가 알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노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함정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하면 쉽게 더 속는다는 거예요. 국내 연구진이 가짜뉴스를 언제 잘 맹신하는지 그걸 분석한 결과는 분노를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더 잘 믿고
더 쉽게 퍼뜨린다라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 분노한 사람들은 거짓말에 더 쉽게 속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도 앞장을 설까요? 바로 분노가 진실을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분노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난 진짜 이유,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지, because. 이 because란 말이 들어간 문장에 엄청나게 관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사람은 안구 운동을 추적하는 아이 트래커라는 장비로 글을 읽게 하면 because라는 단어에 중심점이 계속 맺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지 라고 하는 그 다음 말이 무엇이 와도 쉽게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걸 믿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가짜뉴스는 한번 그렇구나라는 느낌만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도 내가 쉽게 이전에 믿었던 것을 굽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악의적 뉴스 혹은 가짜뉴스는 분명히 규제해야 되는 필요한 시점에 있고 우리가 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혼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변호사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혼할 때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지만 같은 사실을 두고 너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진실은 결국 알 수가 없다. 진짜 이유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나랑 같은 진실을 추리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가정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했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가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정말 객관적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분노하기가 쉬워집니다. 왜?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본 진실은 타협의 여지가 없고 다른 각도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서 나의 한 종류의 진실에 대한 가정을 쉽게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거가 명확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가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근거가 없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는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즉, 내가 없습니다. 근거가 취약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 가끔 써먹는 수법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싸울 때 그 사람 뒤에 거울이 있는 상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같이 보기 위해서죠. 이렇게 자기를 보는 것으로 통해서 이제 내 분노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 거울 없이도 나를 보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걸어야 됩니다. 걷는다는 건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분노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인간의 인체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걷게 되면 발바닥의 자극과 함께 편도체라는 곳이 약화되고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모든 종류의 안 좋은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해마는 새로운 가설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겁니다. 참으로 재밌게도 걸으면 편도체는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해마는 생각을 해야지, 활동을 시작해야지 이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해마는 새로운 가설을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분노시켰고 그 이유는 이거다라고 했던 작은 원인 하나 혹은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를 100%로 만들지 않고 다른 이유에 대한 그런 가설을 나 스스로 떠올리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입니다. 지금 알 수 없이 분노하시고 화가 나신다고요? 그러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잠시라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치유의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지?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 놈씩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나의 불안 사용 설명서. 불안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저는 군대 가는 꿈을 자주 꿉니다. 며칠 전에는 드디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국방부의 특명을 받고 제가 엉엉 울면서 저희 집 가족과 이별을 했던 그런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이 만들어내는 감정이기도 한데요. 불안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불안은 오히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불안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고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불안이 뭔지는 이해를 해야 되죠. 불안하면 왜 불안할까요?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엘스버그의 역설, 다니엘 엘스버그의 실험이죠. 엘스버그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죠. 단지에 공이 9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개는 빨간 공이에요. 그럼 나머지 60개는요? 까만 공과 노란 공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공을 뽑았는데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까만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까만 공의 숫자와 노란 공의 숫자는 불확실해요. 빨간색 30개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재밌는 건 그 다음 게임,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선택이 되게 우스워진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합치면 60개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입니다. 내가 첫 번째 빨간색 공에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했죠. 그럼 이 첫 번째 게임을 하면서 나는 당연히 까만색 공이 30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셈이 되죠. 그리고 노란색 공은 31개 이상이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해버리는 셈이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게임에선 확실한 30개, 두 번째 게임에서는 확실한 60개, 자기 행동이 가정들을 스스로 짓밟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불확실한 게 싫으니까요. 그리고 불확실한 건 불안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할 땐 구체적인 게 더 잘 보이고 구체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평상시보다 더 짧게 끊어서 가는 미니게임적인 발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한 사람은 크기 100의 일을 10의 단위로 10개로 쪼개서 얘기해 줄 때 훨씬 더 제대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좀 더 쉬운 말로 한 놈씩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자, 이번 주는 총정리, 두 번째 주는 계획 잡기, 세 번째 주에는 결산하기, 네 번째 주에는 다시 계획 잡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일을 훨씬 더 잘게 쪼개서 확실한 제목들을 붙여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시기에 대청소를 한다는 말을 가급적 삼가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자, 우리 가족 맨날 집에 있으니까 대청소 한번 할까? 이러면 우리는 막막해지며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번째 서랍을 정리한다. 그 다음날 세 번째 책장을 정리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하나씩 만만하게 보이는 것들을 확실하게 두들겨 팬 그 결과가 대청소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일을 잘게 쪼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의 크기, 즉 단위도 잘게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1대1로 얘기해야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화가 가능해지니까요. 온라인 회의도요. 제가 해보면 전체 대학원생들을 15명을 모아놓고 한 학기 내내 15번 회의하는 것보다 이 15명 1대1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고 나중에 한 번씩 15명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생 지도가 된다는 걸 저 역시 느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불안할 땐, 그리고 불확실할 땐 일이든 모임의 단위든 잘게 쪼개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외의 장점이 있습니다. 불안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입니다. 에디슨은요, 모든 생각을 꼭 적는 노트 필기 습관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엄청난 다도광이자 그 책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요약해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신문을 6개를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결과는 작은 습관들의 소박한 누적을 통해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의지가 부족하셔서일까요? 노력이 결핍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불안할 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악마 같은 지도 교수이기도 하죠. 스마트 체인지의 저자 텍사스 대학의 아트 마크먼 교수는 인간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그다지 좋은 기분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둘째, 습관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기가 좋습니다. 셋째, 그 상황 자체가 평상시와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느껴야만 됩니다. 일기를 쓴다, 메모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새로운 습관들을 한 번쯤 가져보면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도 진화의 역사를 거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왜 인간의 마음의 진화에서 불안, 공포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느냐 고민을 해보죠.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할 때 구체적인 것들이 더 잘 보이죠. 불안할 때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현명하게 이용하십시오. 요즘 들어 청소년들의 불안장애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더 약해져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래로 가는 선택지가 다양하고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것이 결코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파악하고 고민해야 할 요인들도 덩달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한 교실에 있더라도 각기 다른 길을 가야 하고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각기 다르니 옆에 친구를 따라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민들이 표출은 되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기에 이런 고민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결국 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다음 세대에 터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즉 20대에 만들어진 문제가 30대, 40대의 문제를 만들고 40대, 50대에 만들어진 문제들이 60대, 70대에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청소년기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안한 마음을 현명하게 덜어내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불안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입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불안한 이유도 언제 귀신이 등장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무서운 장면이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 자체가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10년 후의 일 역시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대학에 갈 생각이니? 이런 질문들은 언뜻 보기에는 가벼워 보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떠올리게 하고요.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요소가 충분합니다. 우선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긍정적인 근시안을 갖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안에는 내가 어디까지 복습한다. 이번 달 안에는 이 책을 다 완독하겠다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겁니다. 실행하기 쉬우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목표가 생기면요. 먼 미래를 걱정하면서 굳이 불안을 소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당장 눈앞에 미션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게임에서는요, 하는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다고 더 정확하게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그런 피드백을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나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착각하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피드백은 어떻게 줘야 할까요? 먼저 하루의 생활 계획표를 꼼꼼하게 짜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계획표를 달성하면 그게 나한테는 하나하나 플러스가 되죠. 마치 게임에서 1점, 4점, 7점 이렇게 점수가 쌓여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꼼꼼하게 짤수록 득점을 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 빈도가 바로 피드백에 해당되는 거예요. 방학 때도 대체 무슨 공부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불안하기는 한데 뭘 해야 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를 때 저는 이걸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익숙한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내가 잘 모르는 것, 더 어려운 것,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배웠던 거 다시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걸 전혀 모르고 있었네? 발견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똑같거든요. 경기의 결과가 좋아질 때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승패의 결과가 계속 저조할 때 오히려 기본기로 돌아가죠. 놓쳤던 포인트들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 중에 수능이 끝난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지금 수능을 마친 여러분들 중에서 불안감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찾으셨다면 그걸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엄청 불안했거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던 공부 스케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입학까지 남은 시간에 난 뭐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몇 달 동안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럴 때는요, 앞으로 내가 공부하러 들어가는 전공에 큰 상관없는 일, 그렇지만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걸 하나 정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실력이 좀 쉽게 느는 거, 몇 달 안에 눈에 띌 수 있는 그 정도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이든 문화센터든 커뮤니티든 그게 일정 공간에서 일정 시간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일이라면 더욱 좋을 겁니다.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성취감 혹은 성장감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배우면요, 그 성취감, 성장감이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취감과 성장감은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버거운 일들도 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야 할지 모르던 내 일상에 이제는 일주일에 며칠은 규칙적인 무언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아주 작지만 사소한 소속감이 불안했던 내 심리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내 인생에 앞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그걸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하고 싶었던 걸 배우면서 느끼는 소속감과 성취감이 이후 새롭게 펼쳐질 환경에서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해보셔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나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고민의 일정 부분이 해결되는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슷한 고민이 있는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라면서 위안을 얻곤 하죠. 이건 역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경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미래를 아직 살아본 친구, 들여다본 친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민은 같이 하지만 해결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인생을 조금 더 앞서 살아온 선배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경험이 좀 더 많은 선배 세대와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게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선배 세대들은 내가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속도나 추이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선배 세대도 나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내 문제를 하찮게 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불안과 고민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고민을 얘기할 때 상대를 잘 찾는 것은 심지어 어른이 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제일 약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어려움을 얘기해 볼 수 있는 나를 위한 투자를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